안녕하세요. 자바 4기 이웃들과 함께하는 실시간 경매 서비스 땅땅땅 발표를 맡은 구동현입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소개, 서비스 아키텍처, 시연 영상, 기술적 의사결정 과정, 트러블 슈팅, 추후 개발 계획과 자치평가로 이어집니다. 땅땅땅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가까운 유저들이 올린 경매를 입찰할 수 있는 경매 서비스입니다. 분산락을 적용해서 경매 입찰의 동시성 이슈를 처리하고 레디스 키스페이스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판매 상태가 바뀌는 서비스를 목표로 했습니다. 저희는 CI/CD를 먼저 구축해 놓고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현업과 똑같이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GitHub 액션의 워크플로우로 먼저 프로젝트를 도커 이미지로 빌드한 다음에 ECR 레포지토리에 푸시합니다. 푸시된 이미지는 자동으로 ECS에 배포되어 무중단 배포를 구현했습니다. S3로 이미지를 저장하고 엘라스틱 캐시로 캐싱 서비스를 구현한 다음에 오로라 DB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서비스 아키텍처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땅땅땅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땅땅땅은 근방의 이웃과 함께하는 서비스인 만큼 가입 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카카오 지도 오픈 API를 사용했습니다. 사용자의 IP 주소를 기반으로 사용자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주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땅땅땅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페이지 조회입니다. 땅땅땅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매 글이 경매 중인지, 경매 마감인지, 경매 완료인지에 따라 글을 세부적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경매 물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입찰입니다. 레드스 팝섭과 SSE를 이용해 실시간 입찰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싶은 노트북의 오른쪽 사용자가 먼저 30만원을 던져보겠습니다. 30만원에 입찰하자마자 왼쪽 사용자에게도 최고 입찰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사용자가 여러 번 입찰가를 입력해봅니다. 노트북에 같은 입찰가를 입력했을 경우 입력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SE입니다. 파란 유저가 경매 1을 조회 중일 때 빨간 유저가 경매 1에 최고 입찰을 던질 경우 파란 유저에게 최고 입찰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폴링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서버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리소스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해 상용하지 않았습니다. SSE는 웹소켓과 달리 HTTP 프로토콜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토콜을 구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경매 시스템에서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단방향으로 가는 통신만 필요하지 양방향 통신은 필요가 없어서 SSE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로라 DB를 적용하게 된 과정은 CQRS 패턴을 적용해서 읽기와 쓰기의 DB를 분리하고 성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오로라 DB를 사용할 경우에 자동으로 CQRS가 적용이 되었고 추후에 확장성이 좋은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디스 키스페이스 노티피케이션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유저가 경매의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이 만료가 되었을 때 경매의 상태가 자동으로 경매 중에서 경매 마감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바 스케줄러는 경매의 실시간성에 적합하지 않고 잦은 스케줄링이 오히려 서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TTL이 있는 DB를 사용해서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중에서 레디스는 이미 캐싱이나 분산락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가 없었고, 인메모리이기 때문에 가장 경매의 실시간성을 잘 살릴 수가 있어서 다이나모DB 대신에 레디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키스페이스 구현 영상입니다. Redis Keyspace Notification을 이용해 만료된 키를 트리거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경매 글을 생성했습니다. 설정한 시간에 따라 경매 글의 상태가 바뀔 때까지 같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판매 게시글 상태가 판매 중에서 판매대기 상태로 변하면서 경매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CS를 선택한 이유는 SSE와 옥션 서버 총 2개의 서버를 컨테이너 단위로 배포하고 관리해주고 싶었습니다. ECS를 사용하면 자원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할당해주고 컨테이너 단위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EC2보다 저희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비스 구현 중에 있었던 저희의 트러블 슈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산락 적용 과정입니다. 경매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세고가 1,000원인 경매글에 대해서 1,100원, 1,200원을 동시에 던질 경우 1,200원이 먼저 커밋되고 1,100원이 다음에 커밋되어서 세고가가 1,1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레디스 분산락을 적용했지만 락의 해지 시점이 트랜잭션 커밋 시점보다 빨라 생기는 데이터 부정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산락 메소드의 트랜잭셔널 프로파게이션을 requires new로 지정해서 반드시 트랜잭션 이후에 락이 해제되게끔 처리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통해 분산락을 테스트한 결과 잘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캐싱 처리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자신이 속한 동네의 글 목록을 조회할 때 쿼리가 가장 무겁고 오래 걸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디스 캐싱을 적용했고 JMeter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적용 전과 적용 후의 차이는 응답 속도가 90%가량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기술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명드린 SSE를 구현하면서 처음에는 SSE와 메인 서버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서버로 구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서버에서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했을 경우 SSE와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많아지면서 서버의 오토스케일링 시에 서버의 규모가 크게 잡혀서 리소스가 낭비될 것으로 우려가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걸쳐서 SSE와 메인 서버를 분리하고자 했고요. 분리가 되면서 트래픽이 급증하더라도 SSE 서버의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늘어나고 메인 서버에는 부하를 덜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추후 개발 계획은 먼저 스코프를 확장해서 백오피스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결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토스 결제 API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유저 테스트 동안 받았던 피드백을 반영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프로메테우스 그래파나를 도입해서 서비스의 리소스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활발한 소통을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테스트 주도 개발과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을 도입해서 더 빠르고 확실한 의사결정 과정과 코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점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슈나 문제가 생겼을 때 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계속 회의를 하면서 식사와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유동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부터는 시간 관리를 딱 정해놓고 하자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땅땅땅 발표였고요. 감사합니다.